손에 잡히는 기후, 오늘의 손잡기, 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을 전해주는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러나 국내 소식. 네, 국내 소식입니다. 이 족발을 시켰는데 상추 6장으로 제한하더라.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37,000원짜리 족발을 배달시켰는데 네. 상추가 석 장이 왔더라. 아, 정말 그렇구나. 네. 그리고 고깃집 가면 고기만 먹자. 상추를 리필하는 순간 사장님 속에 피눈물 쏟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고기만 먹어요? 그렇다고. 아, 연일, 이렇게 상추값이 오른 건가요? 그렇죠. 아. 이제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네. 2023년 7월에 우리 주변에 곳곳에 펼쳐지고 있는 풍경들입니다. 아, 네네. 우선 농경지 피임 침수 현황을 보면 서울 절반 이상이 침수가 됐다. 전국적으로요? 예. 아이고. 오늘자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이후에 네. 계속된 집중호우로 7월 23일 06시 현재 전북, 충남,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35,393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낙과까지 하면 정말 피해가 크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축이 87만 1,000마리 정도 피해가 발생했고요. 아, 맞다. 또 축사나 비닐 온실 등 시설 피해까지 합치면 네. 59.9헥타르. 주로 작물들은 벼, 콩 같은 식량 작물부터 해서 네. 하우스 작물, 수박, 멜론, 상추 등 과채류, 엽채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이고. 이 대부분 이제 물이 빠지어서 이제 응급복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이 7월 말부터 또 휴가 시즌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아. 가능성이 높아서 농가 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아, 이게 또 휴가하고도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공직자분들뿐만 아니라 군 장병들이 또 많이 투입이 될 것 네네. 같은데 아무쪼록 또 안전사고 유의하셨으면 그쵸.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날씨에 민감한 채소를 중심으로 채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비 오고 나면은 채소 가격 오르고 또 오면 또 오르고. 네, 특히 이제 그 비만이 오면 딱 물러지는 작물들이 깻잎? 예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아, 상추. 예,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이 적상추 좀 불구스름한 상추 네네. 도매 가격이 일주일 만에 98.3% 상승. 아, 이거 주말에 사러 갔는데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네. 상추가. 그다음에 파란 상추, 청상추는 144.7% 상승. 또 깻잎 도매 가격도 52.4% 상승 이렇게 되고요. 또 오이 도매 가격도 네. 이제 그 지난 20일 100개에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매 어이쿠. 가격이. 도매 가격이 이 정도니까 이제 소매로 오면 소분해 더 가지고 오는 비싸지겠죠. 것들은 좀 더 이제 예. 가는 거죠. 그리고 애호박 가격도 이제 일주일 만에 143.8% 올랐고요. 네. 시금치가 이제 일주일 만에 22% 상승. 또 얼갈이 배추 도매 가격이 4kg에 17,620원으로 일주일 사이에 76.5% 상승. 또 미나리 가격 49.0% 상승. 지금 나오는 게 다 제가 좋아하고 매일 먹는 거거든요. 제가 고기 안 먹는 대신에 네. 식비를 아끼지 않냐 큰 소리 쳤는데 네. 그것도 아니겠네요, 이제. 예, 물론 이게 뭐 단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네네. 얼마나 이제 농가에서 이제 침수 피해가 빠르게 복구가 되느냐에 따라 복구되느냐에 가지고 따라. 이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요런 신선 채소들을 많이 쓰는 곳이 고깃집, 또 샐러드, 샌드위치? 예, 아, 샌드위치 여기에 네. 이제 비사항입니다. 지난 1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족발집에서는 아예 그냥 족발에 곁들이는 상추를 6장으로 제한한다. 리필은 불가하다. 이렇게 아재 딱 써붙이고 네. 하셨다고 그러고요. 또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네. 시켰는데 딱 상추 석장 오더라, 뭐 깻잎 넉 장 오더라, 뭐 이런 사진도 올라왔고. 샌드위치나 샐러드 가게에서는 가격도 가격인데 이 신선도가 현격히 떨어져서 그렇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서대문구에서 샐러드집을 운영하는 최아무개 씨의 경우에는 네. 치커리나 상추 등은 한 상자를 구매해도 절반이 너무 물러진다. 맞아요. 예, 그래서 농민들 고통을 생각하고 꾹 참고 환불하지 네. 않고 쓰고 있는데 이 반을 속가내더니 네, 속이 네. 타들어간다 이런 그렇게- 인터뷰가 한겨레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진짜. 네. 고깃집에선 또 손님과 주인 간의 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삼겹살집 방문했다는 김모 씨는 상추를 더 달라고 했는데
서너 장만 주더라. 주인은 얼마나 그 사장님을 주면서 떨렸을까. 예, 그래서 종업원이 양해를 구하더라.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깃집에서는 고기만 먹자라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네, 그렇죠. 마트에서 상추 사가지고 들고 들어가야 되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여름 과일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수박, 멜론, 복숭아. 특히 이제 충남 지역이 우리나라 수박, 멜론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네. 분위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경북 지역에도 복숭아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가격이 오르겠죠, 이것도. 예. 이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농가마다 재해 보상도 있고 재해 보험도 있고 네네. 이제 보상금이 지급되겠지라고 하는데 네. 현장의 목소리는 아예 재해 보상을 못 받는 농가들도 있고 받아도 너무 현실적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재해 보험을 못 받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농작물 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농사를 완전히 망친 수준이어야 된대요. 아, 그러면 애매하게 망친 수준에서는 예. 보상도 못 받고 망친 건 망친 것대로 손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박 농가 같은 네. 경우 전북 익산의 수박 농민 조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30% 줄었고 이 지금 수확을 앞둔 수박 뿌리가 물을 먹어가지고 수량은 줄었고 더구나 당도. 수확한 것도 당도가 현격히 떨어지겠죠. 떨어졌다. 근데 이게 애매한 피해라는 거죠.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혜택도 못 받고 지자체 도움도 못 받고 사각지대에 딱 있다. 네. 하늘이 야속할 뿐이다. 뭐 이런 표정들이 있고요. 기준을 바꾸던지 해야겠네요. 이게 그러면. 좀 그 묘한 부분이 이제 예.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사실 직격탄을 맞는 분야 중에 하나가 농업. 보험업계예요. 네. 또 그것도 그렇겠구나. 예, 네. 한번 왔다 그러면은 예. 와장창 곳곳에서 오니까 어디까지 혜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줄다리기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이 된 것도 최근이고 네네. 이 혜택을 보는 범위가 그 좀 좁다. 그래서 혜택을 넓혀가는 과정인데 네. 범위를 넓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이것 동시에 넓혀가야 되는데 이 상당히 이게 민원은 쏟아지는데 네. 이 국회에서 법제화 시킬 때 보험업계에서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밀고 땡기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주시해야 된 부분이고요. 또 반면 완전히 망쳐서 보상을 받는 농가, 예를 들어서 충남 부여의 멜론 절반을 폐기하게 됐대요. 보상을 받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그렇죠. 완전 망쳤으면 또 이건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근데 예. 이제 정부가 부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막막하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재난 관련 보상법을 네. 얼마나 촘촘하게 넓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화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또 추경 예산하고 좀 맞물리는 관련이 되고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좀 소리 없는 논란이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이 수에 관련해서 지금 얽혀 있는 법안들이 많겠어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반성문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해 수해 이후에 입은 걸 보고 그분 같은 경우 이제 자영업자 피해 전문인데 네. 분명히 발의했는데 더 통과 안 촘촘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아.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예. 요번 수해 때 이렇게 그 허점이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죄송하다. 또 반복되니까. 예, 네. 이게 지금 수해에 연관된 게 자영업뿐만 아니라 농업, 농촌 해서 하천, 도시 침수 네.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해서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입장, 거대 야당의 입장이고요. 패키지법이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 또 농업재해 보호법, 네. 하천법, 도시침수 도시침수. 방지법, 또 검주법 이런 법안들이 여러 가지로 발의만 돼 있는데 또 보완하고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추경은 없다. 굉장히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추경은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재난 관련한 예산 가용 재원은 충분하다.
뭐 이런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또 한 번 좀 논란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예산 지원 여부도 쟁점이지만은 요런 재난 뭐 사실 뭐 저기 뭐였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그렇죠. 저는 소 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기만 하더라도 다음번 소는 예,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예. 여야가 합심해서 예. 촘촘하게 좀 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네.